예, 지금 총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총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2부 순서는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2부 순서는 안병진 부총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부총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무처장님. 일단 저희 이제 마지막 만찬 직전에 네, 자 총장님 올라오시는데요. 저 따뜻하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는 저희가 너무 빨리 총장님 오시자마자 숨 고르시지도 못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서 당황하게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총장님이 저를 당황하게 너무 빨리 오시는 바람에 제가 중간 멘트를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저희 만찬 직전에 마지막 순서인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또 소통, 공감, 또 따뜻한 대화 나누는 걸 참 좋아하셔서요. 그래서 아까 이미 각 발표자 섹션에서 이미 온라인 차원의 질문 같은 거는 좀 이미 어느 정도 있었고요. 이번 자리에서는 그런 각 부서장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올해의 큰 방향, 그다음에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주로 총장님과 대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전에 온라인에서 질문한 내용도 있었고요. 또 혹은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또 문자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총장님 사전에 몇 질문들은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도 질문을 하시면 좋고요.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시작하는 의미에서 아까 온라인 고등교육 혁명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총장님 간단하게 저희 올해 운영의 기조에서 특히 총장이 올해 좀 이루시고자 하는 꿈,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와서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아까 앞서 우리 안병진 부총장께서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이 학교 기자하고 또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네. 아까 그런 큰 기조 속에서 올 한 해의 의미 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좀 돌이켜 보면 좀 우리가 잘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사가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잘했던 부분은 잘했던 부분대로 잘 유지 또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또 미흡했던 부분은 좀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교직원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우리 총동문회나 학생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이버 대학을 아껴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학의 현 위치가 이렇게 자리매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항상 대학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항상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화를 조응도 하고 또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대학의 전통적인 가치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후자 부분은 앞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교육 또는 배움의 장의 어떤 탁월성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이냐 또 기왕이면 또 미래의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그것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변함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무 부분에 관련돼서도 우리 교수님들의 주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 그 사이버대학교의 그 총장직을 맡았을 때 바로 이 문제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은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로서 학자의 양심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논문으로 표현이 되든 책으로 표현이 되든 또 우리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교육 콘텐츠로 표현이 되든 그런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 또는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학자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학자적인 열정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방향에서 대학의 정책 기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역사 전통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해외 대학의 그 유서 깊은 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학 건물은 뭐 몇십 년 살다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새 집 짓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역사 박물관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아주 그 유서 깊은 건물로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과의 그 협력 관계인데요. 이게 사실 그 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한 기관 대 기관, 뭐 같은 학원 대학이지만 기관 대 기관 오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달랐기 때문에 뭐 대학 정신은 공유한다 하더라도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르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지껏은 좀 준비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이버 대학은 또 대학 입장에서 또 대학은 또 대학 입장에서 서로 그 원하는 공통 분모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또 교육 프로그램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무위원님들이 어떻게 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지난 한 2, 3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준비 단계로 봐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 좀 상당히 지속 가능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경희대학과 저희가 이제 탁월하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으로 사전 질문도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방금 저한테 질문도 왔고요. 한데 여기 계신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계속 오늘 이제 많이 듣고만 있으셨는데 교무위원 분들은 자격이 안 되시고요. 또 발표를 하셨으니까 또 총장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총장님과 한번 질문이나 이런 거가 있으신 분은 한번 이 자리에서 기회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총학생 회장님, 새로 당선된 문신웅 총학생 회장. 네. 예, 지금 총장님을 뵐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같은 이 자리가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쪽 지역에서 어린 시절 보냈고 경희대를 많이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경희대 총장님께 한번 그 궁금한 사항,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한 사항인데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싶은 인간상 이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게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의 혹시 그 인간상의 모습이 다른지 혹은 같은지, 그리고 사이버대 개교 후부터 지금까지 그 인간상에 대한 모습이 혹시 변하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신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두 개는 이해를 했는데 마지막에 잠깐 짧게 뭐라고. 일단 인간상 모델이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고 싶은 인간상이 사이버대학교 개교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들이 혹시 변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신지. 예, 조금 세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이지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저는 되도록이면은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그런 저는 그 말을 편견으로 부르는데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편견이 있을 거고 또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좀 이 경희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보면 사이버대학 대학이 이제 양교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하나는 경희의 역사 전통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저를 포함을 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경희의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또 생각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전자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떠올릴 때 제가 대학 시절에도 어느 대학은 막걸리, 어느 대학은 와인. 그래서 뭐 지금도 크게 이렇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대학을 떠올리는데 왜 그 말이 떠올라야 되나? 이 부분이 우리 고등교육을 반성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사립대학이 설립이 될 때는 어떤 고요한 그 창학 정신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 대학 역사가 377년, 8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서구에는 더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 우리 국내 대학들에 비하면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전히 그 총장의 어떤 스피치를 보면 졸업식이건 아니면 우리처럼 입학식이건 또는 그분이 어느 다른 대학 가서 초청이 돼서 어떤 특별 강연을 할 때건 이런 자주 다른 총장님들의 이제 스피치를 제가 가끔 보는데요. 그때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본인들의 역사 전통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설립 때 우리가 이러저러한 정신을 가지고 왔고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비근한 예가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를 Year of Public Service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우리 공공봉사의 해 이렇게 이제 그 2010년도를 설정을 하고 대대적인 그 학교 차원의 캠페인도 하고 또 교내 행사들도 많이 개최를 하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존 카튼이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 사립대학이지만 설립자 몇 분이서 이제 같이 주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1700년대 중반에 1600년대인가요? 1700년대. 제가 370년대면 1600년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개인의 발전과 어떤 이 사적인 그런 목적과 그 어떤 개인 행동의 공적인 의미 이거를 잘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그 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인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던데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립 초기에 물론 그 설립 목적이 잘 설정돼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문화세계 창조라는 그런 교실을 가지고 또 교훈은 학원, 사상, 생활의 민주화 이런 또 교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매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음미해봐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기조가 아니야 대학 운영이 하나의 그 철학이 아니었나. 문화 세계도 우리는 자꾸 좀 경제에 종속된 문화를 많이 강조. 전 정부인가요? 전 정부. 그 우리 시대에도 이제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떤 경제적인 그 부창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를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게 어떤 제도 문화에 어떤 복속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인간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한복판에는 문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문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이 부분도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요즘에 사상의 민주화 했을 때 참 당혹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의 민주화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럴 텐데 그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저는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신 세계를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은 그 어떤 학문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것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바른 길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학문 풍토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갈 어떤 철학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경희대학교가 경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속되는 한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좀 소중히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너무 길죠? 네, 그 질문 자체가 그 박사 논문 주제 세 가지에다가 또 총장님이 또 거기에 화답을 또 굉장히 해주셨어요. 그 충분한 답변이 된 거죠? 박사 논문 주제. 총학사 회장님이 아주 아카데믹하셔서 참 기대가 큽니다. 총장님 또 이런 무거운 주제도 있지만 혹시 오늘 직원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과감하게 좀 도전적으로 저랑 그 사전에 무슨 조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총장님.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의 상황인데 좀 도전적으로 총장님께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한 분이 좀 해주셨으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또 눈 피하는 시간이 이제 되는데요. 자, 누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지명으로 고대현 팀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도망가셨어요? 자, 그럼 김은정 선생님 그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 혹시 총장님께 아무 질문이나 무척 당황하시는 저희가 총장님과 또 이제 이 행사장에선 뵙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기회는 참 흔치 않으니까요. 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희 행정 직원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총장님께서 기대하시는 저희 행정 직원의 그 모습, 저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아카데믹합니다. 제일 편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를 직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생활을 옛날에 했었고 학교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죠. 총장이란 어떤 특수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총장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학위를 마치고 쭉 그 교수 생활을 줄곧 했습니다. 그리고 보직을 총장직을 맡기 전에 했던 게 굉장히 짧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법인 상임이사를 한 2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했었고, 그 바로 직전에는 이 건물에 있네요. 이 건물에 있었던 NGO 대학원장을 몇 년 맡았습니다. NGO 대학원은 이렇게 규모가 크질 않아서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학 행정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그 평교수로 쭉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학 행정을 모르고 참 그 직책을 맡을 때는 좀 겁도 나고 이거 어떻게 행정에 임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학 행정 뭐 아직도 잘 모릅니다. 대학 행정이 뭐냐 아직 잘 모르는데 느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대학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 또 학생들이 배우고 그 중간 과정에서 그 어떤 소통 두 그룹의 소통의 접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배우는 학생들도 즐겁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연구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고 가르치는데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전체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대학 발전을 기하겠는가 하는 것이 행정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사무처 일도 있고 교무처 일도 있고 연구처 일도 있고 국제교류 부분도 또 대협력 부분 또 구성원 소통 부분 또 재정 부분 뭐 인프라 부분 뭐 산학협력 관학협력 부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기능들이 하나하나가 잘 수행돼야만 전체적인 그런 경희라고 하는 틀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는 제가 아까 그 홈페이지를 해외대 총장실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학을 맡고 있으면서 이끌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고 현재 대학의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 대학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가치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 스스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논문을 하나 쓰려면 또 저서를 하나 남기려면 수없이 많은 문헌조사와 자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대학 총장도 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 전체 그 운영에 관한 그 틀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 분석 스스로 하면서 방향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역할 책임이 달라서 그렇지 각 전문 분야에도 다 똑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그런 역량을 갖추면 좋겠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게 새로운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창조 행위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닌가. 나는 혼자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이미 그것은 몇십 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다 했던 정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똑같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기왕이면 좀 더 우리 경희 특유의 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전문성이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대학이 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은 회사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어떤 국제기구가 아니고 대학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뭐냐?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것이 태동이 됐고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야 하느냐. 대학 특유의 어떤 이 전통과 문화를 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아까 잠깐 첫 번째 질문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경희 특유의 어떤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무엇이냐 이것을 놓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희는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외국어 대학이나 고려 대학이 아니고 경희가 만들어진 데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철학적 기조가 뭐냐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일들이 우리 행정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말할까요? 그러니까 총장님과 소통의 이제 하나의 시작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대학다운 대학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거교적 문화 행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문화 행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고요. 또 지금 저희 교양학부 수업들에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참 고맙다라는 뭐랄까 격려 뭐 이런 학생들의 것도 있었고 이런 자리를 총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질문들이 그 장에서 각각의 아까 발표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대답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계속 올려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올해 운영 기조를 확정할 때 거기에 좀 녹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이미 지나서 총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이건 좀 혹시 외람된지 모르겠는데요. 총장님 그 공개 석상에서 이 텔레비전 갑자기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총장님께 뭘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안 해주실 수도 없고 굉장히 곤혹스러우시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강원도 총장님 가셨을 때 그 연천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총장님께 좀 실망했던 게요. 총장님 평소에 이렇게 노래방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게 고마웠거든요. 그러니까 연천회 이후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 굉장한 음치입니다. 아주 그래서 누가 그런 데 가자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총장님께서 왜 직원분들은 연천회 총장님 초대를 안 하느냐라고 섭섭함을 표시하셨는데 혹시 가을이나 나중에 저희가 한번 초대하면 노래방에 와주실 수 있는 건지 제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 생활할 시절에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자주 갔습니다. 사실 학교 앞에서 몇 군데 제가 알고 있고요. 뭐 당연히 초대하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